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의 멘탈 전도사 천만쌤입니다. 어느새 벌써 저녁 시간이 다가왔네요. 한번 살펴볼까요? 일단은 오늘 뭐 주가가 그렇게 썩 좋지는 않았어요. 별로 안 좋더라고요. 보니까 별로 안 좋아서 좀 답답함이 좀 있습니다. 답답함이 좀 있고 코스피하고 코스닥하고 조금 엇갈리네요. 코스피는 0.95% 빠지고 코스닥은 0.46%좀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코스피는 좀 빠졌는데 쭉 보니까 외국인들이 6,800억이나 매도를 했어요. 기관 애들이 2,600억 이상 매도했고 우리 개인들이 8,519억이나 매수를 했어요. 매수를 좀 했다는 게 좀 걸리고 삼성전자는 1.68% 빠지고 삼바가 1%, 우선주 1.7, 하나에로스페이스 0.3, 현대차 1.5, HD현대중공업 3.8, KB금융 1.8, 기아가 1.6% 빠졌네요. 하이닉스하고 LG엔솔이 좀 올랐습니다. 참고로 하이닉스가 좀 올랐고 코스닥은 801.66이에요. 막판에 좀 오르더라고요. 그래도 올라서 0.46 올랐는데 외국인들이 1,600억 매수를 했고 기관과 개인들이 좀 팔았습니다. 알테오젠, 에코프로, 파마리서치, 리가캠, ABL 바이오, HLB, 삼천당 제약 이렇게 올랐네요. 보니까 눈에 띄는 기업은 ABL 바이오 6% 이상 올랐습니다. 요즘 뭐 바이오 섹터는 올랐다 하면은 뭐 6에서 10%, 떨어져도 마찬가지로 6에서 10% 빠집니다. 그러니까 변동성이 상당히 심해요. 우리나라 좀 바이오 섹터가 또 금리 인하하고도 좀 연관돼 있다 보니까 상당히 좀 변동성이 심해서 들어가기가 조금 깨름직하죠. 중국 상해는 0.39% 빠지고 신천중화 0.18% 오르고 홍콩 항생 1.18% 빠지고 홍콩 H 1.07 하락, 일본 니케이 0.97% 하락, 그리고 대만은 0.11% 상승을 했네요. 환율은 1395.60, 4.1원 올랐습니다. 더 올랐다가 약간 좀 환율이 빠지는 그런 모습이었네요. 1398원까지 갔었으니까. 그리고 비트코인이 1억 5,560만 원 정도, 이더리움 625, XRP 4,100원 정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은 좀 아쉬움이 좀 있었다. 또 재미있는 이야기를 한번 들려드려 볼게요. 아까 제가 바이오 섹터 얘기했는데 그 올해 상반기에 그 소외받았던 제약과 바이오주가 하반기 주도주로 부각될 거라는 그런 관측을 하더라고요. 미국산 관세 협상과 노란봉투법 통과 등 대내적으로 발생한 불확실성의 무풍지대로 꼽히고 있더라. 그래서 한국글에 따르면 제약 바이오 종목은 구성된 제약과 바이오 종목으로 구성된 KRX 헬스케어라고 있어요. KRX 헬스케어랑 KRX 300 헬스케어 이게 일일과 비교를 해보니까 각각 2.1%, 2.07% 하락을 했어요. 제약바이오주는 상반기 국내 증시 강세에도 크게 상승하지 못했습니다. 올해 1월 2일부터 7월 30일까지 코스피가 35.28% 오른 데 비해서 KRX 헬스케어하고 KRX 300 헬스케어는 각각 14.01%, 14.56% 그쳤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국내 투자자들의 매수세가 유입이 됩니다. 이른바 노란봉투법이죠.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법 개정안이 지난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는데 비교적 노사 갈등이 적은 제약과 바이오에 대해서 투자 심리를 부추깁니다. 실제로 노란봉투법 통과 직후인 이달 25일, 26일 기관 투자들이 알테오젠이 399억, 리가캠 110억, 한미약품 101억 이렇게 순매수를 했는데 외국인들은 ABL 바이오 421억, 파마리서치 118억, 한미약품 101억 사들였습니다. 개미들 역시 같은 기간에 삼성바이오로직스 152억, 펩트론 122억, 인투셀 113억 등을 순매수했어요. 최근에 잭슨홀에서 제롬 파월 미국 연방준비제도 의장이 금리 인하를 시사한 것은 글로벌 증시의 호재인 반면에 노란봉투법 통과는 그 국내 증시 수급에 부정적이죠. 금리 인하 기대는 미국에서는 주도주 강세를 기속시킬 것이고요.
국내 증시는 바이오 등의 소외업종에서 상승 동력이 확대될 거라고 전망을 합니다. 미국과의 관세 협상 문제도 현재 어느 정도 윤곽이 잡힌 상황인데 불확실성 해소 측면에서 긍정적이라는 분석이 있죠. 지난 21일 미국과 유럽연합은 의약품에 대한 그 합산 관세율이 최대 15%를 넘지 않도록 협상하는 등 최애국 대우 관세를 매기기로 했죠. 한국도 비슷한 수준의 혜택을 받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고 그 한미 정상회담에서 양국 바이오 협력 강화 기대가 언급한 점도 한몫을 하고 있더라. 그려보시면 됩니다. 하반기 국내 제약 업종의 주요 투자 포인트는 실적 모멘텀의 회복입니다. 금리나 기대와 글로벌 제약사들의 인수 합병 강화 기조로 제약과 바이오 업종의 긍정적인 모멘텀이 지속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그리고 한미 정상회담 결과에 따라서 업종별 영향에 따른 투자들의 관심이 집중이 돼요. 전반적으로 조선 원전, 액화, 천연가스, LNG죠, 방산, 항공, 핵심 광물 등 6대 전략산업을 중심으로 양국의 동맹 강화가 예상돼 가지고 향후 관련 업종의 중장기 모멘텀이 주목을 받습니다. 정상회담은 훈훈한 분위기 속에 마무리됐는데 조선 원전, 항공, LNG, 핵심 광물, 방산 등 6대 전략 산업에서 장기 협력 업무 협약이라고 하죠. MOU라고 하는데 MOU 체결 가능성이 높아요. 실제 기업 수에는 계약과 프로젝트 진행에 따라서 순차적으로 현실화될 거라고 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의 선박 발주와 알래스카 LNG 합작 법인을 직접 언급했다는 점, 이거는 조선에너지 업계의 상징적인 의미가 좀 크죠. 실제 발주 및 투자 집행까지는 시간이 소요될 수밖에 없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실제 조선업에서는 HD 현대중공업과 삼성중공업이 미국 조선소 현대화와 해군 정비 유지 사업 참여 가능성을 타진 중인데 원전 분야에서는 한국수력원자력, 두산에너빌리티가 소형 그 모듈 원자로죠. 이 사업에서 아마존 웹서비스, X에너지하고 협력하는 방안이 논의됐습니다. 항공 분야에서는 대한항공이 보잉 항공기 100세대, 100세대지 세대, 서대가 아니고 100세대. 그리고 50조 원이에요, 이게. 보니까 G 에어로스페이스 엔진을 19조 원 정도 구매 계약을 맺었다고 합니다. 많이 했네요. 가서 선물 보따리 많이 줬네요. 보니까. 하여튼 트럼프 참 무서운 놈입니다. 엄청 뜯어가요. 그리고 우리 삼성전은 75,500원 지금 현재 흘러가고 있는데 장중에 오늘 장은 73,300원으로 빠졌어요. 300원. 애프터마켓은 75,500원이고 1.68% 막판에 좀 빠지더라고요. 보니까 오늘 외인들이 어제와 비슷하게 많이 매도를 합니다. 227만 주, 기간 90만 주 쌍끌이 매도 때렸고 오늘 개인들이 232만 주 이제 매수를 좀 했습니다. 우선주도 좀 힘이 없더라고. 좀 아쉬웠습니다. 57,500원, 57,500원에 마무리됐고요. 결국 1.71%나 빠졌습니다. 1.71%. 좀 아쉽네요. 그러니까 58,000원 선 지켜줘야 하는데 외국인들이 27만 주 정도 이제 매도를 했다는 게 좀 걸렸습니다. 하여튼 이렇습니다. 지금 며칠간은 좀 조정도 받고 좀 많이 흔들릴 것 같아요. 뭐 금리 인하했다 해가지고 곧바로 오진 않는 것 같고 빨리 젠슨 황으로부터 좋은 소식이 들렸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저녁 맛있게 드십시오.